커다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 매장의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다.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쪽에 걸려있는 화려한 색깔의 메뉴판을 잠시 올려다본다. 줄을 서서 주문하고 카드를 건넨다. 주방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곧 벨이 울리며 전광판에 나의 주문번호가 뜬다. 준비된 음식이 담긴 플라스틱 트레이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는다. 음료수 뚜껑에 빨대를 찔러 넣으며 버거의 포장지를 벗겨 입에 베어문다.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조리되고 제공된 음식을 말합니다. 대개는 미리 조리되어 데워져 있는 음식들을 바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죠. 이 패스트푸드라는 용어는 1951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등록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인류가 문명을 가졌던 이래로 문명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행상들은 돈이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준비된 음식을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식당들이 있죠. 자, 그럼 패스트푸드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미리 조리된 음식을 테이크아웃으로 팔았던 최초의 장소는 고대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도시민들의 95%가 인설라라고 부르는 아파트먼트와 같은 닫힌 건축물에 주거했는데요. 이곳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부엌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들은 끼니를 위해서 행상인들에게 와인에 적셔진 빵과 스튜를 사거나 고대 로마의 와인바였던 포피나에서 빵, 올리브, 채소 등의 간단한 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중국의 한 왕조 시기에는 밤새 열었던 국수갑판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대도시의 길거리에서는 파이나 파스타, 와플, 웨이퍼, 팬케이크, 그리고 조리된 고기 등을 팔았다고 합니다. 주로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파는 것이었죠. 해안가나 어업이 발달된 곳에서는 갑각류나 해산물로 만든 패스트푸드를 팔았습니다. 영국의 저인망 어선이 등장했던 19세기에 피쉬앤칩스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1896년 맥시엘 레프가 어람의 자동 판매기 레스토랑을 발명했고 1902년 미국의 조셉 허운과 제임스 할더트가 뉴욕의 어럼햇을 오픈하여 미국의 패스트푸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햄버거 체인은 1921년에 오픈한 화이트캐슬이었습니다. 창업자 빌리 잉그램과 월터 앤더슨이 1916년에 캔자스 위치에서 화이트캐슬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는데 단촐한 메뉴의 슬라이더라는 값싼 햄버거를 대량으로 파는 박리담회식 판매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햄버거를 축제나 서커스, 런치 카운터나 카트에서 먹는 저퀄리티의 음식으로 여겼다고 해요. 도축장에서 남은 고기 찌꺼기나 상한 고기에 방부제를 잔뜩 넣어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한 음식 비평가는 햄버거를 먹어버릇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고기를 주워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햄버거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화이트캐슬의 창업자들은 햄버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내부를 만들었고 가게의 외관을 작은 중세 요새처럼 지어 하얗게 칠하거나 깨끗함을 암시하는 단어로 가게 이름을 정합니다. 또한 이 당시 미네소타 대학에서 특이한 실험을 시행했는데 그 대학 의대생 하나가 13주 동안 화이트캐슬의 버거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실험이었습니다. 학생은 생존했을 뿐 아니라 건강도 좋은 것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햄버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트캐슬은 미국 동부와 중서부의 노동자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가 위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하다 할 정도로 햄버거에 대한 인식을 미국 전역에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이트캐슬의 이 노력은 미국 패스트푸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21년에 창업하여 최초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자 현재 100년 동안 운영 중이라는 크레딧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패스트푸드 사업을 거대하게 확장시키진 못하고 현재 미국 13개 주에 370여 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의 전세계 확장을 해낸 이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어느 형제와 후에 합류한 밀크쉐이크 믹서 외판원이었던 레이 크록이었습니다. 1948년 맥도날드 형제는 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바비큐 가게 맥도널드 브라더스 버거바 드라이브인 간판을 떼고 기존의 운영 방식을 180도 바꿔 다시 오픈합니다. First McDonald's location was successful, but it wasn't because of the barbecue. Instead, hamburgers were accounting for 80% of the restaurant's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시스템, 즉 어셈블리 라인을 갖춰 석 달 만에 새로 문을 열었던 것인데요. 음식은 더 빨리, 값은 더 싸게 하여 매출을 늘리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나이프나 스푼, 포크로 먹어야 하는 메뉴는 모두 사라졌고 일반 접시와 유리컵은 종이 접시와 종이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 메뉴에 오른 음식은 손에 들고 운전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 즉 햄버거와 치즈버거뿐이었고요. 주방에도 여러 음식을 만들던 숙련된 조리사 대신 똑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드는 공장 조림 라인의 직공들처럼 단순한 작업을 되풀이하는 조리사들이 고용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차로 서빙해주는 웨이트리스인 카홉을 없애고 직접 차에서 내려 줄을 서서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받아가게 바꾸었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을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자리 잡았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서민들도 하나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로스앤젤레스의 급성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농지는 빠르게 도시화되어 갑니다. 일자리와 사철 따뜻한 기후를 원했던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고 1920년대에서 1940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인구는 3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1940년 LA의 자동차 수는 100만 대로 미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한창 주와 주 사이에 건설된 고속도로 덕에 새로운 도시 근교 마을이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동차의 보급은 맥도날드의 인기에 순풍을 불어주며 미국 전역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샌 벨라디노의 맥도날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1950년대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의 키스 드라이브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키스 G 크레이머는 맥도날드의 소문을 듣고 인스타 버거킹을 오픈하게 되고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칼스 드라이브인 바비큐를 운영하던 칼 카처는 15센트짜리 맥도날드 버거를 먹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본 뒤 1956년 셀프 서비스 식당을 열고 칼스 주니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글렌 벨 주니어 역시 맥도날드를 방문하고 주방의 조림 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1962년 멕시코 음식을 내는 타코벨을 열게 됩니다. 15살에 퇴학을 당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기 겸 조리사로 일했던 데이브 토머스는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서 1969년 패스트푸드점인 웬디스를 창업합니다. KFC와 잭인더 박스는 맥도날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이미 운영 중이었지만 조리 기술을 변화시켰다고 하죠. 어셈블리 라인을 최초로 도입했던 맥도날드의 인기는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1960년부터 1973년까지 맥도날드 매장 수는 200개에서 3,000개 가까이 15배나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37,0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패스트푸드 제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인류는 태초일의 음식을 먹어왔고 패스트푸드는 최근의 발명품이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부엌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지난 3,000년보다 최근 30년 사이에 더 많이 변화했고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를 살찌우고 있네요.